네, 안녕하세요. 유니스탁입니다. 자, 어제 나스닥이 초반 이제 전날 강세, 굉장한 강세였죠. 이 강세에 이어서 초반에 좀 전장에서 이제 좀 강세, 약간 약세를 보이다가 강세로 갔다가 결국에는 후반장이 계속해서 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일봉상 모습을 보면은 자, 양봉이 4개 연속 나왔다가 이제 음봉이 조그만하게 하나 나왔습니다. 자, 지금 그래도 거래량이 좀 꽤 많이 됩니다. 예, 거래량이 꽤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주봉상 모습은 이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월봉 예, 모습입니다. 지금 월봉상의 모습을 보면은 이 간격이 뚜렷하게 거의 뭐 이렇게 등간격식으로 벌어져 있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21년에도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이 상승할 당시에는 그 희망적인 의견들이 굉장히 우세를 해요. 어, 그리고 그 당시에는 많이 올라서 나중에 내리긴 내릴 것 같은데 무슨 일 때문에 내릴 건지 상상이 안 돼요. 왜냐면 이 당시에는 그런 악재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생각지도 못하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죠. 어, 이 상승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과도한 상승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평선이 이렇게 많이 벌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고요. 어, 뭐냐면 이 많이 상승했다라는 상황에서는 압도적인 희망적인 이런 상승세가 우수하기 때문에 악재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상승을 많이 했다라는 것 자체가 악재입니다. 예. 물론 주가는 끝도 없이 가려면 끝도 없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은 대체적으로 주가의 패턴이라는 것이 많이 상승하면 조정이 나오더라. 이런 것이 한 100번이면 한 90, 90번 이상 나오더라.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도 꼭 그러리라는 법은 없어요. 하지만 이런 확률이 많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음. 그러니까 21년도에도 어, 계속해서 상승할 거다. 이런 의견이 이제 강했지만 결국에 많이 올라간 주가가 되었고 그리고 주가만 많이 올라가면은 이상하게 무슨 일이 터져요. 예. 저는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 경제도 튼튼하고 경기 침체도 없고 없는 것처럼 보이고 예. 근데 꼭 이렇게 주가만 많이 상승을 하면은 무슨 일이 이상하게 터져요. 예. 근데 이것이 이제 곧 임박했다는 것이죠. 예. 여기서 뭐 조금 더 가도 뭐 이상할 건 없어요. 조금 더 갈 수도 있고. 하지만 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던가 지금 떨어지던가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것이 이제 임박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의주시를 해야 된다. 다들 아시다시피 보통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은 하락을 하면 여기 전고점에서 지지가 되나 이렇게 보는 거죠. 저항을 보였던 곳이 돌파가 되면은 여기서 지지되고 또 이렇게 한번 갈 수도 있죠. 못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이제 약간 이제 유추가 되는 거죠. 여기를 이제 돌파를 했기 때문에 돌파한 지도 꽤 됐고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혹은 뭐 이렇게 가다 이렇게 뭐 이런 게 좀 나오지 않을까. 예. 어, 그리고 이제 이런 지점도 그래요. 이전에 여기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렇게 갔다가 이 정도에서 지지받겠구나. 그다음에 이제 전고점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여기 전고점에서 한번 저항을 받겠구나. 예. 그리고 거기 돌파하면서 주가는 탄력을 받는 거죠. 신고가가 나면서 이렇게.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겪고 있는 주가라는 것이 좀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나스닥이 며칠 만에 계속 상승하다가 이제 조금 정체를 보였는데요. 우리 테슬라는 그동안 이 횡보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초반 상승세가 나오면서 여러 날에 걸친 이 횡보를 돌파를 하면서 신고가가 나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비슷한 가격의 저항이 있었죠. 이런 가격대를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제 주가가 푸시가 나옵니다. 탄력이 붙어요. 그래서 당일 무슨 큰 호재는 없었지만 이 저항선 돌파라는 호재를 가지고 상승을 초반에 상당히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 이렇게 뭐랄까 사람들이 이제 기대감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조금만 내려도 매수가 들어오고 또 이렇게 올라갔다가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형태, 예, 초반에 상승하고 계속 이렇게 횡보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종목들을 보면은 다른 종목들은 어, 자 조금 이제 많이 내렸어요. 예, 약간 더 테슬라보다 예, AMD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밀렸고 구글이 꽤 밀렸습니다. MS는 좀 올라갔고 아마존도 그렇고 요건 지금 이제 언론에서 계속해서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 연말 쇼핑데이가 이제 이 지금 상황이 좋다. 소비들이 잘 되고 있다. 그러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그런 모습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타 이제 다른 종목들 좀 살펴보면은 이제 코인 쪽이 지금 그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좀 폭등을 했다가 폭락으로 이렇게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어, 이런 거 보고 이제 그 봉 차트 패턴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 봉 차트 패턴에서 좀 유의미한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도지코인은 신고가를 이제 한번 뚫어야겠죠. 근데 못 뚫게 되면은 반대로 꺾이고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은 폭락을 하고 있는데 라이트코인은 또 이더리움은 좀 버티고 있고 예, 그래서 오늘은 비트코인의 하락이 좀 눈에 띕니다. 급락 후에 약간 반등을 주고 있는데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 조금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루 이틀이라도.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종목들 보면은 슈퍼마이크로가 그동안 이제 반등을 잘 했는데 좀 며칠 이제 정체가 되고 있고요. 약간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급등을 했다가 많이 빠졌는데 이럴 때 이제 가장 잘해야 될 것은 이 회사의 가치 평가입니다. 예. 이 회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예. 어, 만약에 가치가 이제 이 우상향을 하고 있는 가치를 갖고 있다. 이 우상향을 하고 있다. 아니, 뭐 이렇게 그리긴 좀 그렇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다. 여기는 과했다. 여기는 이제 이제 침체였다. 그러면 저평가된 걸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 우상향하고 있는 주가 같은 경우에는 살만한 가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우상향이 아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또 고난을 겪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가치가 좋았던 종목들은 이렇게 급락을 하면은 이게 지금 상장 폐지니 뭐니 뭐 그런 얘기 때문에 급락했거든요. 그러면 원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회복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것도 좀 보시기 바라고. 이게 지금 굉장히 그 거래대금 상위 종목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이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보면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어제 꽤 큰 하락을 보였습니다. 음봉이 좀 크게 나왔고, 그다음에 코인베이스도 같이
그동안 대단한 상승세를 보였죠.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대단한 상승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버가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예.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가 우수하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빠지면서 좀 이렇게 나오고 있고, 자, 반도체 쪽 종목들이 좀 빠지고 있는데, ARM이라고 아시죠? 예, ARM도 좀 빠지고 있고. 근데 지금 종목들이 그러니까 개별적인 호재가 있는 종목들은 좀 올라가고 있고, 어, 좀 명암이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또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거래량이 다시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인기 테마주입니다. 음, 시장이 많이 알려지면서 이제 개인들이 막 많이 몰려드는 이제 급등주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다른 종목들도 좀 한 번씩 살펴보시는 게 좋아요. 이제 골드만삭스, 예, 이게 이제 등이 굽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등이 굽고 있고요. 많이 상승했죠. 그다음에 예, 그 며칠 전에 그 이 유나이티드 헬스 CEO가 암살을 당했죠. 맨하탄 한복판에서. 자, 급락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참,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삼성화재 회장님이 갑자기 서울 시내에서 암살당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참, 세상은 요지경이에요. 예. 자, 사운드하운드, 예, 급등주, 예, 지금 막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게 막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단타 세력들, 단타하는 사람들, 또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인기주들 막 이런데, 근데 이런데 잘못 몰려갔다가는 슈퍼마이크로에서도 보셨겠지만 엄청난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은 뭐 이렇다 치지만 슈퍼마이크로 엔비디아의 힘을 얻어서 대단했었죠. 올해 초반에. 그래서 여기 추격 매수를 사람들이 자꾸만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예. 추격 매수는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다른 종목들도 좀 보면은 리비안이 좀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휴대폰이 처음 나왔을 때 그 시대의 역사를 잊지 말으셔야 돼요. 결국에 예, 이 뭐랄까 어떤 산업이 이렇게 태동을 하게 되면은 여러 회사가 생겨나지만 결국에 예, 많이들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음, 음, 근데 그 당시에는 상당히 좀 잘 나가던 회사들이 사라져요. 우리 기억을 떠올려 보면 뭐 펜타겐 큐리텔, 그 정도의 어떤 중견 회사도 사라지게 되고, HTC, 예, 대만이던가요? 그 회사 핸드폰도 제 친구가 쓰는 거 봤는데, 디자인 굉장히 이뻤고, LG도 휴대폰 사업을 하다가 굉장히 고전을 하고 결국엔 접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루두루 살펴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인텔이 CEO가 지금 경질되면서 이렇게 됐는데, 인텔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자면 어떤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테슬라도 비교를 해보자면, 자, CEO가 이 파운더, 그러니까 뭐냐면 설립자가 아니죠. 근데 이제 메타나 예, 그 지금 테슬라나 이런 회사들 보면은 현재 CEO가 설립자예요. 그래서 많은 수량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회사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보면 어, 이사회에서 일을 좀 이상하게 하고 잘못해도 이렇게 경질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설립자 자체가 CEO인 이런 회사들은. 근데
이런 CEO를 갖고 있는 회사들은 언제든지 이제 뭐 성과가 안 좋거나 그러면은 뭐 스타벅스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CEO를 바꿀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재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좋은 CEO가 와서 회사를 다시 살려놓고. 근데 이렇게 메타나 테슬라 같이 거의 왕이잖아요. 이런 체제에서는 회사가 좀 어려움을 막 겪고 있어도 우리나라의 그 NC소프트도 마찬가지인데 설립자가 CEO를 맡고 있으면은 꽉 쥐고 있으면은 이게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주식 책에 보면은 어떤 회사를 평가할 때 그 CEO의 자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CEO인가 잘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 매매하면서 우리가 겪어보셨겠지만 이 CEO가 주식을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CEO의 주식 매도 또 CEO가 뭐 트위터를 한다던가 이런 어떤 이런저런 일들을 벌이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주식이 굉장히 주가가 영향을 받죠. 예. 그러니까 이게 좋다 나쁘다 뭐 장단점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뭐냐면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 이 종목에 대한 성격을 바로 알아야 된다. 음. 그리고 뭐 장점도 있어요. 이제 뭐냐면 이런 경우에는 좀 이렇게 추진력이 있죠. 의사결정이 빠르고 음. 밀고 막 밀어붙여 하고 막 밀고 나갈 수가 있죠. 음. 자, 그리고 마무리로 오늘 이제 어제 주가가 왜 나스닥이 좀 이렇게 주춤했을까? 뭐 이야기가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저녁에 발표될 이 non-farm payroll 민간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 이것을 이제 발표를 앞두고 그냥 그동안 좀 많이 상승했으니까 조금 이제 쉬자. 그리고 오늘 저녁에 이제 이 어, 고용 이 지표들을 좀 보자.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 오늘 저녁에 발표된다는 거 그 잘 보시기 바라고요. 뭐 저 지표 결과에 따라서 또 어떤 이제 반응이 좀 나올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